네, 10분 동안 달달한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달달한 공략 포인트 먼저 확인할게요. 자,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고용 폭탄 속에 엇갈리는 지표들입니다. 지난주에 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의 3배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고 또 실업률까지 최저치가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조금 물 건너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물 출회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님. 그래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방향성 어디로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미국 시장은 탄탄한 고용 시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고용 폭풍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실업률보다 중요하게 보겠다던 비농업 일자리 수가 51.7만 개로 시장 예상치인 18.8만 개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달 대비 2배 증가를 했고 작년 7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률은 3.4%로 역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1969년 이후 54년 만이죠.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동 참여율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월가에서는 일제히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에 암울한 전망을 내놨고요. 또 인효물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최근 미국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우리나라 증시라고 해도 무턱대고 좋을 수는 없겠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고요.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온 이러한 외국계 자본이 패시브 자금인지 액티브 자금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요. 코스피 기준 이미 저점 대비 13%가 넘게 급등한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일정 부분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면요.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해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에 안착한 코오롱 모빌리티 우선주가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본주도 20%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목요일 본방송에서 추천드린 이 오브젠이 1거래일 만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안착하고 장중에 윗꼬리를 달았지만 장 막판에 다시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신규주 테마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이번 주에도 신규 상장이 두 종목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신규 상장주 테마가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스튜디오 미루가 신규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도 꿈비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관찰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드디어 허가가 난 그 애플페이 관련주들 또한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하잉크 코리아를 대장으로 해서 KG 모빌리언스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이 따라가고 있고 또 이루원과 또 셀티 글로벌이 따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AI 훈풍에 힘입어서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들도 강한 흐름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콤텍 시스템을 대장으로 해서 오늘은 그리고 가온칩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모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상당히 복잡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러한 제방 경제 지표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암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큰 기대도, 너무 큰 걱정도 하지 마시고 중소형주 위주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대응을 해나가시면서 달달한 10분과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시장을 해볼 만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 판단과 함께 테마주들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중소형주 쪽의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전략이시고요. 오늘장 오후에는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XR 관련주네요. 지난주에 한번 시세가 나왔던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퀄컴과 구글과 손을 잡고 XR 디바이스를 출시한다라고 했었는데 XR 관련주는 지금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집중도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XR 쪽으로 좀 더 강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퀄컴 그리고 구글과 손잡고 확장현실 시장에 진출을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의 애플이 올 하반기 XR 헤드셋을 출시하겠다라고 예고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로써 차세대 XR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는 지난 1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3에서 퀄컴과 구글과 함께 차세대 XR 콘셉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퀄컴 태교 경영자와 또 구글 수석 부사장이 무대에 함께 올랐어요. 그래서 XR에 대해서 삼각 동맹을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자, 확장현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을 포괄한 개념이죠. 삼성전자는 구체적인 협력 방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기에 퀄컴의 칩셋과 또 구글의 운영체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트 리서치에 따르면요. 글로벌 XR 헤드셋에 대한 이런 출하량은 지난해 1,800만 대에서 올해는 3,600만 대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2025년에는 1억 대, 2030년에 10억 대까지 증가해서 스마트폰 시장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장에 대한 성장성,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서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XR 쪽 상당히 관심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SR 관련주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쪽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관련주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혹시 지난주에 한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일까요? 네. 일단은 시세가 먼저 네.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대장으로 치고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스코넥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스코넥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확장현실 콘텐츠 개발 업체예요. 그래서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 등 다방면으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상현실 제품이나 콘텐츠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XR 시장을 메타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 높아지고 있죠. 동사와 같은 XR 콘텐츠 개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동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훈련 등 다방면으로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겟 시장이 상당히 넓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차트 보시면 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시세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고요. 과거에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동종목 지금 매물대 박스권을 돌파한 이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상단에 2만 원 설정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4,000원 설정해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공략하고자 할 때는 사실 음봉이었어요. 지금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목표가가 상당히 낮지만 일단 목표가 도달한 이후에 2차 목표가 재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코넥 오늘의 추천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면서 실시간으로 탄력 있게 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매수가는 현재가이긴 한데 조금 낮춰서 좀 잡아도 괜찮을까요? 지금보다? 지금 너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네네. 지금 추격 매수를 할 종목은 아니고요. 조정을 준다라면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셔도 좋을 종목이다 말씀드릴게요. 네, 스코넥은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4,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S 받으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먼저 오브젠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제 테마주 설명해 주실 때 언급을 해주셨는데 추천한 지 하루 만에 상한가에 도달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9%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가 동사 2대 주주다. 그래서 앞으로 협력 강화에 따른 신사업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된다. 내지는 또 앞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와 플랫폼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면서 이에 대한 출시 예정이 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 충분히 조정 준다라면 재미수 관점으로도 접근 가능하고요. 55,0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재미소 관점을 접근하시고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브제는 5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재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지난 1일에 주셨는데 이 종목도 지금 단기간에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제 단기 이평선 위에서 계속해서 양봉을 그려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볼까요, 위원님? 네,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우디 청정수소 개발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일 달러를 동원해서 압도적인 투자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소 생산이나 공급 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밝혔죠. 그러한 수혜주로 가장 먼저 부각이 된 종목 유니크입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처럼 힘을 모으고 있다. 상승하기 위한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셔도 좋다. 이렇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을 위해서 지금 원기옥을 모으고 있는 종목 이렇게 마지막까지 알아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말씀 고맙습니다. 이달의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